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아이 군대 두 번 가면 대통령 됩니다. 제가. 자, 본격적으로 제가 병무비리 전문가인데 강용석이 과거에 거의 10년 전이네요. 이준석 처음으로 이제 한나라당 비대위에서 나름대로 청년 티오로 발언권이 셌던 시기가 있어요. 네. 10년 전에. 그때 강용석이 그때 당시 국회의원일 때, 야 이준석 너 산업기능요원 복무시에 근무지 이탈 열흘도 넘게 했어. 이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끝났나? 당시에 직영부에서 하는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네. 여기 선정됐어. 그래서 근무지 이탈을 오래 했어. 그랬더니 이제 문제가 됐는데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 제대로 드러난 게 없어요. 그 당시에 싸이도 마찬가지인데. 네. 병역 비리 조사부터 재입대를 했죠, 이번에. 그렇죠. 그래서. 싸이가 2007년 그 제가 당시에 2580이랑 사실은에 있을 때였는데 여기서 사실은이었군요. 2004년에 제가 싸이의 병역 특례 관련해서 산업체 병역 특례인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산업체 병역 특례 전반의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해서 싸이를 케이스로 제가 취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산업체 병역 특례가 그 당시 2010년 전후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한 담당자가 한 500개 정도 되는 그 산업체를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1년에 한 회사씩만 돌아도 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 회사만 돌아도 2년 걸리니까 제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할 때까지 실사가 거의 불가능한 정도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관리가 기본적으로 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이 제도가 운영되면 당연히 불법, 탈법 많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산업체 병역 특례 문제를 제기하고 싸이가 걸려서 결국 그것 때문에 군대를 다시 갔어요. 네. 싸이 같은 경우는 근무 회사가 아버지가 투자한 관계사야. 싸이 아버지가. 네. 네. 싸이 아빠가 그 큰 반도체 회사를 하셨거든요. 지금도 아마 하실 텐데 그 이후로 이제 법이 많이 강화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준석 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산업체 병역 특례가 얼마나 어렵냐면 산업체 병역 특례, 산업기능요원 고도의 산업체 전문 인력이 군대를 안 가는 대신에 이 산업체 일함으로 인해서 우리 산업 인력 수급 기반을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안랩 같은 회사 있죠. 안랩. 네. 안철수가 하던 안랩 같은 데는 거의 박사급, 최소한 석사급 인재들이 가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였거든요. 거기서도 실제로 병역 특례로 산업체를 가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 TO가 되게 제한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학력이 좋고 실력이 있어도 자기가 만만하게 아버지가 투자한 회사나 친인척 회사 아니면 들어가기 되게 어려운 거야. 연줄이 없으면 한마디로. 내가 연줄이 없으면 국회 인턴을 어떻게 합니까? 아빠가 유승민이랑 친하니까 꽂아 줬겠지. 그런 식으로 이 산업체 병역 특례 과정에서도 특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당시 강용석의 의혹이었고 실제로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사업 같은 데도 군대에 있었잖아요.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에 이 직영부의 마에스트로 사업에 선정된 거야. 그래서 근무지 이탈했기 때문에 이게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 봐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좀 특혜가 아니냐. 특혜죠.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추가 취재를 했는데 일단은 중요한 게 당시에 이준석이 근무하던 이노티브 경영진과 관련해서 당시에 해명은 했어요. 인척관계나 입사 전에 아는 관계 없다. 두렵지 않고 파헤쳐줄 의욕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두렵지 않다고 했으니까 제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노티브와 어떤 관계인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게 투명하고 공정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우리 이준석 대표님을 위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로서는 이렇게 재직 중에 사실상 산업체 기능요원이 되기 어렵잖아요. 지금 이준석 씨는 그냥 명색이 하버드라고 하지만 학사잖아, 학사.
석사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학사 과정에 있는 아이, 그리고 컴퓨터도 아마 부전공인가로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 정도 실력이 있는 친구들은 국내에 훨씬 많죠. 근데 어떤 인맥으로 연줄로 들어갔느냐. 일반 학사가 들어가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싸이도 그래서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의심을 했어요. 학사인데 어떻게 들어갔지? 알고 보니 아빠가 투자한 회사였어요. 클리어하게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남의 전혀 생판 모르는 회사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산업체 기능 요원들은 그때 당시도 한 120, 30만 원 받아요. 월급도 나름 받잖아. 그러니까 그 TO가 되게 귀한 TO라서 들어가면 사실 노예처럼 근무하는 분들이 많아요. 노조도 못 들어가고. 왜냐면 사장이 너 아웃 그러면은 되게 지위가 약해요.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마에스트로 지원 사업, 이게 계속 강의라든가 그 미팅 같은 게 되게 많은 사업인데 네. 근무지 이탈이 10여일 넘어, 최소한 10여일 넘을 텐데 이걸 다 봐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가 특수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더 궁금한 거지. 제가 조사를 해볼게요. 1단계 조사를 제가 해봤습니다. 1단계 조사를 했는데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사업이라는 거, 자, 어떤 사업인지 먼저 가볍게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2010년부터 시작됐어. 최고급 소프트웨어 인재를 키우기 위한 제도인데 이명박 때 최고급 소프트웨어 인재를 키우기 위한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사업 첫 회에 들어간 거야. 이준석은. 그럼 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한국 물정도 잘 모를 텐데 어떻게 첫 회 하자마자 델카닥 원서를 넣었을까요?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경쟁률 7대1이야. 왜 이렇게 높냐면 매년 100명을 선발해서 장학금, 그리고 우수인재 인증되면 5천만 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해요. 그러니까 이런 특혜가 있고 연구실도 풀로 제공하고 컴퓨터 뭐 이런 것들 다 지원해. 여기 들어가면은 사실은 대박인 거예요. 근데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사업 하자마자 1차적으로 뽑혀. 이준석은 하는 것마다 다 잘 돼. 그죠? 하버드 갔다 와서 국회에서도 일하고 그 어렵다는 산업체 병역 특례도 딱 됐는데 그 특례 중에 이런 국가에서 거액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인재 사업에 선발돼. 자,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실상 군대에 있었는데 이런 데 선발될 수 있을까요? 보도자료 보겠습니다. 현재도 계속되고 있대요. 벌써 12기야. 이준석이 1기야. 네.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교육생. 과거엔 100명인데 150명으로 늘었네요. 그래서 연수생들을 뽑는데 이 연수생이 뽑혔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되면 무려 76명의 소프트웨어 전문가 멘토로부터 도제식 집중 멘토링을 받아. 매월 6개월간 100만 원의 장학금, 노트북, IT 기기, 프로젝트 활동비, 컨설팅 비용 다 준대. 근데 이거를 군대가 있는 동안에 한 거야, 이거를. 그러면 최전방에서 말뚝 근무 쓰는 경계병이 이거 신청할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똑같이 군대 가는 대신에 그걸 한 건데 어떤 회사에 누구 백으로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어.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만 그 군대, 사실상 군대인데 거기 있으면서 이런 거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신청은 누구 소개로 어떻게 했으며 7대1이나 된다는데 어떻게 붙었으며 이 과정을 똑바로 이수 안 하면은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어떻게 회사에다가 지금 강용석 당시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10여일 정도 회사 안 나갔다는데 그 정도만 안 나가서 이게 됐겠냐고. 그죠? 그럼 나라에서 어떤 지원을 했는지. 지금도 너무나 빵빵해. 나라도 하고 싶어. 그죠? SW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싶은. 정말 국가에서 지원하는 네. 거액을 한 100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매년. 이거 100억짜리 프로그램을 한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과기정통부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그럼 일반 군인들도 그러면 뭐 공익이라든가 일반 군인들도 신청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네. 이런 문의와 제보가 저희한테 많이 와서 사실 그 문의 전화를 드린 건데요. 2010년, 11년 이명박 정권 치하에서는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사업과 관련해서 이준석 씨처럼 산업체 그 기능 요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도 지원이 가능했다. 2014년부터 이제 금지가 된 거네요. 지금 말씀하신 지금 당대표 말씀하시는 거라면 네네. 당시 1기에 아무래도 제가 한번 옛날에는 조건이 그러니까 이분이 공무원 주무관께서 이준석 얘기인지 모르고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준석이라고 알면서 이제 갑자기 지금 목소리가 바뀌어 가고 있네요. 때문에 확인을 한번 알아볼 수 있겠냐 해서 한번 찾아보니 이제 지금은 예를 들어서 무슨 이제 대학생, 대학원생 뭐 이런 식으로 자격들이 다열되어 있는데 그거 외에도 뭐 전공자라면 누구는 그러니까 뭐 소프트웨어의 전공 지식을 보유한 자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 사실 이제 이것이 지금 이것만 되어 있으니 사실 이 사람이 재직을 했는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이제 지원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 그 추정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집 공고 같은 거 혹시 좀 확인해 볼 수 없을까요? 당시의 자료가 사실 저기도 오래되어 있어서 좀 찾아보다가 지금 어쨌든 저도 전화를 지금 보시면 현재는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연수생 응시 자격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그러니까 이 풀타임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람들 수업받고 멘토링에 참여하고 또 프로젝트를 하고 할 수 있도록 여기 보면 군인은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담당자의 설명은 이명박 정부 치하, 이명박 때는 제한이 구체적으로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 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여하튼 간에 지금 현재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은 뭐 산업체 병역 특례 할아버지라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왜 하필이면은 이준석 때만 그게 가능하고 없어진 거야. 드리기 위해서 지금 먼저 전화를 드린 건데. 네네. 그러니까 그 1, 2회 때는 특별한 자격 규정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를 보면 일기는 이제 뭐 공고의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한 자, 그다음 뭐 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 정도 혹시 그거라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별도로 저도 이게 자료를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이분께서 하셨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을 보시는 것처럼 고등학생,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이 연수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연수생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분께서 자료는 제시하지 않지만 이준석 때는 2년 동안, 이준석이 있는 2년 동안은 이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제한이 없었다라고 하는 지적인데 그럼 여기서 의혹이 생기죠. 누가 봐도 신분이 병무청 산하거든요. 산업체 병역 특례 인력은 병무청 산하의 군 대체 복무자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정상 근무를 하고 있는 병역 특례자이면서 회사 근무하는 직원이잖아요. 취업 준비생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풀타임으로 산업체 연수를 잘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누가 그걸 판단해 줬냐 말이야.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이런 그 위치에서 지원을 한 사람이 이제 이준석. 이준석은 이미 사실상 국회 인턴까지 했고 네. 정치권에 나름대로 안면이 있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인턴을 2, 3개월 했어요. 당시에 대권 주자 레벨이었어. 아빠 친구가. 그렇잖아요. 이명박 때는 유승민이 대권 주자 레벨이었어요. 그러면 유승민 계에서 이미 머리가 클 대로 큰 친구가 산업체 병역 특례에 있으면서 이런 거를 어디선가 소개를 받았겠지. 그리고 제가 추정컨대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인데요. 그 과기부 쪽에서 충분히 누구인지 알지 않았을까. 그 산업체 병역 특례에 있는 사람을 뽑아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 이제 뭐 공고의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한 자, 그다음 뭐 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자.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한 자가 아니잖아. 혹시 그거라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별도로 저도 이게 자료를 공고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정리된 자료를 봐가지고. 근데 상식적으로 이제 산업체 기능요원이라고 하는 게 병역 대체 과정인데, 네. 하면서 국가에서 월 100만 원에다가 뭐 이런저런 많은 특권이 있는데, 특혜가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병역 대체 또는 군 복무 중인 젊은이들과 비교할 때 공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요즘 관점으로 보면. 네. 그렇지 않나요? 일단 말을 못해. 저는 뭐
지금 현재 지금 이 내용을 물어보셔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저는 말을 못해 담당자가. 이게 공정하냐 이거죠. 똑같이 군 병역 특례건 뭐 산업체 특례건 다 군대가 있는 건데 얘는 이걸 할 수 있고 다른 친구들은 못하면 이게 공정하냐고. 그건 매우 심각한 저는 특혜라고 바라보고 있고, 이게 당시에 구체적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면, 과연 그렇다면은 이준석 말고 다른 병역 특례 과정에 있었던 친구도 혹시 똑같이 이렇게 연수생으로 선발된 케이스가 있는지 그거를 밝혀주면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준석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 이건 누가 봐도 유승민 어드밴티지로 특혜가 아니냐, 이렇게밖에 의심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 병역 특례로 싸이를 군대를 2번 보냈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MBC 사실은 때 싸이 병역 특례 비리 의혹, 산업체 병역 특례 전반의 제도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싸이를 제가 군대를 2번 보낸 사람입니다. 싸이 군대 보내면서 싸이 군대 가기 전날 제가 술을 마셨어요. 싸이랑. 개인적으로 너무나 미안해서. 저도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를 2번 남자가 간다는 거는 정말 그거는 자다가 벌쩍 깨는 악몽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학력고사 수능 시험에 깜빡 늦어서 못 가는 꿈 꾸시듯이 정말 그렇게 악몽인데, 싸이 군대 보내면서 제가 다짐을 했어요. 병역 비리는 내 끝까지 취재하겠다. 누구든. 이준석 씨 이제 중요한 분이 되셨으니까 각별하게 제가 신경 써서 요거 뽕을 뽑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싸이한테 미안하지 않아. 네. 그래야만 내가 싸이한테 안 아니, 미안할 것 어떤 같아요. 분께서 군대 2번 보낸 건 조금 너무 심하셨다. 차라리 감옥을 보내지 그러셨어요. 아니 그래서 싸이가 지금 세계적 가수 됐잖아요. 싸이가 요만큼 비호감이 있었잖아. 솔직히 그 전에는. 그쵸. 군대 2번 갔다 오고 나서 대한민국 모든 남자가 싸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응? 호감으로 바뀌었잖아. 싸이 미안해. 내가. 그럼 이준석 씨도 사실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니 군대 2번 통해서. 가면 대통령 됩니다, 제가. 자, 근데 네, 이준석 씨. 자, 지금 오늘 준비한 게 이준석 카드 3개인데 하나를 깠을 뿐이에요. 자, 요거 마저 말씀드리고 2번째, 3번째 카드를 깔 텐데 광고가 있어서 그래요. 네, 오늘 또 광고가 많습니다. 네, 산업체 기능요원 시절에 TV 토론에 나와서 한 말을 제가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이준석 네. 씨한테. 이때 당시에 군을 어떻게 해야 되냐, 군 복무를 단축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기만 군 복무 단축을 반대했어. 이준석 씨,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 자기도 피눈물 흘리는 거야. ARS 후원 번호를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제 대선입니다. 이번 달부터 대통령 선거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다음 달이면은 대선 후보가 민주당에서 선정이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궤도에 들어가는 그런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이번 대선을 맞아서 저희 고발뉴스가 뉴스 독립군 보다 더 큰 함성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런저런 기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후원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발뉴스 후원 ARS 인터넷 고발뉴스.com에서도 각종 후원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데 편리하게 ARS 준비했습니다. 1877-07-865로 전화 주시면 반가운 목소리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com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